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알듯 말듯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예. 좀 명쾌하게 좀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14일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됐는데요. 예. 이 한국판 뉴딜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여전히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 한국판 뉴딜이 무엇이고 또 정부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 목적을 좀 이제 실감나게 이해하려면요. 네. 대통령의 이제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사용한 워딩을 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 국민 보고대에서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새로운 100년의 설계란 표현을 했어요. 새로운 100년의 설계. 예. 그리고 뭐 대한민국 그래서 대전환을 이제 시도하자 뭐 이런 건데요. 예. 근데 저는 이 용어를 보고서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개인적으로요. 왜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요.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경제 상황이요. 예. 사실은 근본적으로 지금 이 판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새로 짜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솔직히요. 예.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어느 정치인도 그러니까는 어떤 단기적인 대책에만 급급들 하고 있지. 좀 근본적이고 좀 장기적인 어쨌든 간에 이런 대책들이 사실은 이들은 피하고 있어요. 계속해서요. 예. 왜냐면 단기에 효과가 없다고 해가지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근본적인 판을 그러니까 우리가 바꾸는 것이 지금 단기적으로 저는 가장 필요한 대책이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예. 이제 그 이유가요. 먼저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하나의 배경과도 관련되어 있는데요. 네. 예,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산업구조, 경제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제조업의 위기가 한 30년 전부터 진행이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제조업 취업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네. 현재 그러다 보니까는 뭐 양극화라든가 무슨 우리가 흔히 말해서 격차, 대기업, 중소기업, 그다음에 뭐 정규직, 비정규직, 그다음에 뭐 임금 근로자하고 자영업자 이런 격차도 사실 이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서 다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제조업의 몰락에서.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해외를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미국을 보게 되면요. 예. 2000년 이후에 제조업이 쇠락을 하고 있어요. 제조업이 쇠퇴를 하고 있고요. 미국도 역시 2000년 이후부터 예, 제조업의 종사자가 있다. 그러니까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융위기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뭐 경기 침체 때문에 그렇다 치고 금융위기 이전까지 한 342만 명이 2000년 이후에 쭉 줄어들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주로 이제 그러니까 이 공백을 메운 것들이 소위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뭐 이런 소위 말해서 플랫폼 사업 모델들이에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의 기업 주가가 뭐 GM도 마찬가지고 2000년에 정점을 찍고 쫙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예. 그래서 2000년 이후에 그러니까는 산업의 이제 지각 변동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일종에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만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플랫폼 사업 모델로 이렇게 좀 일부 이제 어쨌든 간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쪽으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소위 말해서 90년대 말에 IT 혁명 이후에 벤처붐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닷컴 기업들 벤처 기업들 좀 육성을 IT 기업들 육성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 한 걸음 더 나가서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야후 같은 게 야후가 사실은 200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는 몰락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후 같은 기업들은 우리는 좀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는 안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예. 안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해서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어떤 혁신 성장이라는 것도 바로 이제 이러한 이제 그러니까 산업 재편에 대한 대응이었던 거예요. 예. 산업 재편의 대응인데 그게 사실 성과가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동안에요. 예. 안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지난해 이제 7월 달에 일본이 이제 경제 도발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전통적인 제조업은 그러니까 좀 이제 우리가 소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제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추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를 좀 만들었지만은 제조업을 넘어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산업 재편하는 것은 성과가 안 나오던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이제 코로나 이제 팬데믹이 이제 터지면서 경제가 더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 위기 상황이 온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목한 건 뭐냐면 K 방역이 어쨌든 간에 이 성공적인 이 현상에 굉장히 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일종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한테도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한 거고 K 방역에서요. 그리고 그것이 성장률에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반영이 돼서 나타났죠. 성장률 그 하락에서도 가장 선방을 한 이런 경우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해서 이번판에 그러니까 진짜 한번 선진국형으로 그러니까 소위 산업을 재편을 해보자. 네? 이 인식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추가된 게 팬데믹 전과 후에 달라진 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은 게 뭐냐면은 인간과 자연이 공생을 할 건지 공멸을 할 건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후위기라는 문제하고도 다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는 이런 인식 속에서 이제 이게 하나의 그 촉진제가 됐다면은 그거를 대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그린 문제이죠. 그래서 이제 그린 뉴딜을 추가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건 초기에는 어차피 기술이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변화는요. 근데 기술이 이런 주도하는 초기 상황 속에서는 되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기존 기술에 되게 노동력들은 익숙하고 있으니까요. 노동력들이 그러니까 일자리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충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평등도 좀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회와 고용 안전망을 좀 이제 그러니까는 좀 강화하자. 이렇게 해서 구성된 게 이제 한국판 뉴딜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좀 이제 그러니까는 어렵지만은 이 기회를 위기를 기회를 좀 삼아보자. 그래서 새로운 100년의 설계도를 하나 만들어 보자 이거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화두를 던졌다고 보고요. 던졌는데 그거의 내용을 보면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내용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현재 진단은 정확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제조업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를 만들겠다. 여기서 이제 한국판 뉴딜이 나온 건데,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서 190만 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건데 요약하자면 이 내용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십니까, 교수님? 일단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내용을 채우는 거는요. 채우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 청와대 정책실의 역할이에요. 정책실의 역할이다. 정책실은 뭐 하는 데냐면은 각 정부 부서가 나눠져 있잖아요. 칸막이로요. 각 부서별로요. 근데 이 한 사회와 한 나라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판을 바꾸는 거는요.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뭐냐면 이 부서들 간에 소위 말해서 역할 조정 이런 문제들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책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이요. 그런 점에서 청와대 정책실이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내용을 채워야 되는 게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제시를 했으면은 그리고 이번이 기회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린 뉴딜을 만약에 이 팬데믹이 없었으면은 이 필요성을 얘기했을 때 별로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사회적인 하나의 아젠다로 이렇게 부상시키기가 어려웠을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했으면은 그걸 이제 내용을 채우는 거는 이제 청와대 정책실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청와대에서 이제 그러니까 정책실 김상조 실장이 얘기한 그 대표적인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요,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거를 보게 되면은 이게 뭐 내용이 많다 보니까 상징적으로 이제 소개하는 게 되게 보게 되면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요,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스마트 스쿨이요. 스마트 스쿨. 그러니까 학교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노후화된 학교들 굉장히 많잖아요. 전국에 수천 개 막 이렇게 있고 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저희 비대면 수업이 필요성을 이제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좀 디지털화하자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요. 스마트화 시키자 이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화 시킬 뿐만 아니라 좀 이제 그린화 시키자 이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재생에너지 쓴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대표하는 게 이제 그린 스마트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을 그러니까 하나의 융합시켜가지고 하나의 대표적인 사업이 이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이거 전국에 있는 수천 개의 학교를 그러니까 그린 스마트 스쿨로 개조하겠다 이거죠. 근데 저는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우리가 산업을 근본적으로 재편을 한다는 것은
과거를 비유한다면 과거 농업사에서 산업사회로 우리가 이렇게 바꾸는 거랑 비슷한 지금 상황인 거예요. 지금 완전히 그 대전환의 시기군요. 예. 그러면 제가 이거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조선 말에 이제 서양의 근대 문물을 보면서 조선 사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라는 게 서당이었었잖아요. 예? 서당인데 이 서당을 그러니까는 그래서 서양을 보니까 근대적인 어쨌든 간에 이런 건물로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근대적인 건물로 서당을 다 바꾼다고 해가지고 바꾼다고 해가지고 근대 우리가 사회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어지는 거냐 이거예요. 시설만 바꿔서는 안 된다. 그렇죠. 내용을 바꿔야죠. 그 콘텐츠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여전히 뭐냐면 농업사회에 우리가 교육 방식이나 교육 내용을 한다면은 거기서 우리가 길러진 인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이라든가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인재가 아닐 게 노동력이 아닐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발표한 것 중에 우리가 주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데이터 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데이터 댐. 데이터 댐이 이제 그러니까 후보 댐 이제 우리가 루즈벨트 댐 뉴딜은 후보 댐 건설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실제 댐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물을 그한 거고 이번엔 데이터를 담자 이거죠. 데이터를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가공도 하고 활용하는 뭐 이런 의미로서 데이터 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걸 정부가 주도하는 것도 좀 이제 어색하지만은 데이터를 그러니까 활용하는 능력은요. 활용하는 능력은 우리가 기존에 그러니까 학교 교육은 뭐냐면 대개 우리가 제조업 시대 때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교육 내용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은 전혀 다른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하고요. 지금 뭐냐면은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도 그 자기들이 모은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데이터는 엄청 확보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필요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업들이 못 만들어내니까는 정부가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근데 그 데이터를 모은 걸 가지고 하려면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다. 새로운 사람이 그러니까 공급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린 스마트 스쿨만 그러니까 이거 바꾼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으면은 제조업 시대 때 교육을 시키고 있으면은 데이터를 활용할 그런 인재들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네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접근이 그러니까는 이 껍데기들 그러니까 주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주로 그러니까는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설 투자 이런 쪽보다는 교육의 질이 중요하다. 뭐 인재를 더 개발하는데 더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제 그동안 쭉 추구했던 것도 뭐 DNA를 육성한다고 홍남기 부총리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의 약자인데 그걸 대표하는 거기에 상징적인 기업이 구글이에요. 구글이 뭐냐면 네트워크 시켜가지고 검색 서비스 통해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데이터 얻어내고 그거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 개발한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이 구글 같은 기업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뭐냐면 데이터를 활용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활용할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공급이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그러니까 이 시설만 만들어 가지고 구글 같은 기업이 나오고 데이터를 활용할 그런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공급이 되겠냐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교육을?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발표할 때 기재부가 주도를 해서 이걸 이제 만들었잖아요. 정확하게 정책실하고요.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교육부는 없어요. 교육부가 빠졌군요. 그럼 우리가 이 데이터 경제 시대 때 교육은 우리가 지금 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보게 되면 교육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워하는 게 교육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인공지능이 지금 뭐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습득한 지식을 인공지능은 1분도 안 걸려서 다 습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육을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갈수록 뭐냐면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시대 부적응자로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시대 부적응자로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 실업 문제가 바로 그 문제인 겁니다. 기술 변화하고 교육하고 이 미스매치 문제예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거니까는 이 인재를 공급을 안 해주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요. 그러면 그 부분을 손대지 않고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대전환이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너무 비어있다 이거죠. 그렇네요. 대한민국 대전환은
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 교육 내용이라든지 질을 좀 변화를 시켜줘야 될 텐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제가 비유를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사막에 살고 있었는데 제조업이라는 걸 사막에 비유한다면요. 강이라는 걸 강 생태계를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막에다가 그러니까 땅 파가지고 콘크리트 치고 해가지고 수돗물 부어가지고 인공 풀장 만들어놨어요. 네? 그리고 그걸 이제 강 생태계가 이제 그걸 이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죠. 그 사막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이 거기 강에 저기 풀장으로 들어가겠냐고요. 그런데 껍데기만 만들어 놨으니.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린벨트 이거 잠깐만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히 선을 그었네요. 그동안에 워낙에 뜨거운 이슈가 됐었는데 그린벨트 뭐 개발하느니 안 된다느니 말이 참 많았어요. 정부 여당의 인사들이. 그린벨트를 손 안 된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는데 이건 뭐 올바른 방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이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더 이상 미루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바로 중심을 잡아줬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재부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거를 그러니까 소위 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 문제를 접근을 하다가, 소위 말해서 민주당 내 여당의 대권주자들이 이낙연 전 총리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브레이크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세균 총리도 이제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걸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이걸 그냥 방치했다가는 괜히 더 이제 그러니까는 저기 시끄러울 수만 있고 그러니까는 혼란만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방향을 잡은 거죠. 그건 제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공급에다가 택지를 개발 공급해가지고 이걸 잡겠다는 발상이 제가 볼 때는요 굉장히 위험한 게 지금 정부의 대책의 점은 뭐냐면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해가지고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개발하게 되면 더 오히려 그러니까 열풍이 불지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스스로 모순적인 지금 정책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있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더 보강하는 게 지금으로선 급선무다라는 말씀.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